베네치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오페라 극장 라 페니체. 그 이름 뜻 그대로 전설 속 불사조를 꼭 닮았죠. 지난 수세기 동안 무려 2번이나 잿더미로 변했지만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더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예술에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라페니체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솜을 어떻게 되살려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96년 1월 29일 끔찍한 방화 사건으로 라페니체는 저 외벽만 앙상하게 남긴 채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던 바로 그 역사적인 공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극장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 독특한 울림, 그 소리를 대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화재 직후에 당시 베네치아 시장이 복원의 대원칙을 딱 한마디로 선포합니다. 바로 코메라 도베라, 이탈리아로 있던 그대로 있던 그 다리에라는 뜻이죠. 이게 그냥 그럴듯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은 물론이고 귀로 들리는 그 미세한 소리까지 19세기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겠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음향 탐정 이야기의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에 지적같이 남겨진 증거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우연입니다. 극장이 불타기 불과 2달 전이었던 1995년 10월, 이탈리아의 한 음향학자 람베르토 크론친 교수가 이 극장의 음향 특성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연구를 막 끝낸 상태였던 거죠. 원래는 전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진행했던 연구였는데 이 데이터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속에 사라진 소리의 유일한 청사진, 바로 유령 데이터가 된 겁니다. 트론친 교수는 임펄스 응답 특정이라는 아주 정밀한 기술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공간에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탕 쐈을 때 그 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퍼져나가는지를 디지털로 싹 다 기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간마다 다 다른 고유의 음향 지문을 채취한 거죠. 덕분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던 소리라는 게 잔향 시간이라든지 명료도 같은 구체적인 과학적 수치로 바뀌었고 보건팀에게 아주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 하나의 숫자, 바로 1.25초입니다. 이게 바로 라페니체의 이상적인 잔향 시간이었어요. 소리가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이 1.25초라는 시간이 소리가 너무 답답하게 먹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정신없이 울리지도 않는 명료함과 풍성함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야말로 마법의 숫자였던 겁니다. 이제 복원팀의 목표는 명확해졌죠. 바로 이 1.25초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라는 결과를 봤으니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도대체 19세기 건축가들은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완벽한 소리를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건물 구조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페니체 음향의 핵심 원리는 바로 방숙의 방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튼튼한 외부 석조 건물 안에 그것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목조 구조물을 통째로 집어넣은 형태예요. 비유하자면 단단한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섬세한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안쪽에 나무로 된 공간이 외부의 소음이나 진동과 완벽하게 차단돼서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악기, 즉 완벽한 공명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거죠. 이 구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닥에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바닥이 건물 기초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기둥 위에 살짝 떠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닥 아래에 생긴 이 거대한 빈 공간, 이 공기층이 바로 공명통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같은 낮은 음을 연주하면 바닥 전체가 그 소리에 반응해서 같이 우웅하고 진동하는 거대한 사운드보드가 되는 거죠. 관객들은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를 썼을까요? 정답은 바로 시베리아산 낙엽송이었습니다.
이 나무는요, 밀도가 아주 높고 탄성이 좋아서 음파 에너지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탱탱하게 튕겨내서 반사하고 확산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즉, 나무 자체가 소리를 먹어버리는 스펀지가 아니라 객석 구석구석까지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죠. 라페니체의 그 선명하면서도 풍부한 사운드의 비밀이 바로 이 나무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건축가 알도 로시와 그의 팀은 한 손에는 옛날 설계도를, 다른 한 손에는 트론친 교수의 과학 데이터를 들고 이 위대한 복원이라는 퍼즐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맡은 알도 로시는 이왕 다시 짓는 거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는 일부의 주장을 단호하게 물리치고요. 19세기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문헌 고증적 복원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수천 장의 옛날 사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1954년에 만든 센소라는 영화에 나오는 극장 내부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면서까지 과거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되살리는데 그야말로 모든 걸 걸었죠. 그리고 마침내 2003년 재개관에 앞두고 새로운 극장의 음향을 측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로 지은 홀의 음향 측정값이 화재 전에 트론친 교수가 기록했던 그 유령 데이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 겁니다. 미션 성공이었죠. 소리의 DNA가 완벽하게 복제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라페니체의 소리가 얼마나 독특한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밀라노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라스칼라의 잔향 시간은 약 1.1초로 굉장히 명료하고 또렷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라페니체는 그보다 약간 더 긴 1.25초죠. 바로 이 0.15초의 미세한 차이가 성악가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리게 하면서도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훨씬 더 풍성하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야말로 오페라에 최적화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완벽하게 설계된 소리가 무대 위에 있는 예술가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악가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저 멀리 있는 객석 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연주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풍성한 소리로 어우러져서 관객 전체를 감싸는 걸 느끼게 되죠. 과학이 예술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축 기술이나 음향공학의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베네치아의 역사와 영혼, 그 자체를 되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원된 소리가 바로 베르디의 리골레토나 라트라비아타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울려 퍼졌던 바로 그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들이 펼쳐졌던 그 시간의 소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라페니체의 복원은 과거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현대 과학이 만나 이뤄낸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없는 유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마저도 우리의 의지와 기술로 지켜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라페니체의 복원은 과거를 완벽하게 따라한 모방이었을까요? 아니면 소리의 DNA를 분석하고 재현해낸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였을까요? 아마 그 답은 둘 다일 겁니다. 예술과 역사 그리고 기술의 경계에서 라페니체는 보이지 않는 유산마저 되살려낸 인간 의지의 위대한 기념비로 지금도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